안녕하십니까. 김동욱 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들어가기에 좀 곤란한 물건, 주의해야 될 물건, 이렇게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맞고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물건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설명드릴 거는 이제 영등포 물레동에 있는 미래도 아파트입니다. 자, 우선 감정기일은 23년 6월이에요. 23년 6월에 진행됐고 12억에 평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진행이 25년 9월 달에 물론 이제 23년도가 가격을 좀 높게 판단할 22년, 23년도가 가격을 높게 판단할 시기예요. 그래서 이 12억이라는 것이 조금 높을 수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지역에서는 가격에 대한 건 크게 변동이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2억 가격은 그 정도고 그것보다도 우리는 싸게 낙찰 받을 거니까 뭐 여기서 지금 12억에 들어가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거는 7억 7,400 압주 이 정도 가격에 들어간다면은 일명 로또 맞은 거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권리 관계를 보면은 여기 이제 가처분으로 이제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것, 권리 또는 가처분이 이번에 또 토지 일부에 있는 지상권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 인수해야 된다. 뭐 이것 때문에 괜히 겁먹으실 것 같아요. 이제 뒤에서 등기 보여주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건 문제가 별로 없는 문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들어가 있고요. 자, 구분 건물에 대한 설명 쭉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 관계가 없고 요 분이 여기 이제 소유자였어요.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요 분은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물론 이제 나가실 때 이사비 좀 치워 주셔야 되고 뭐 이제 관리비 미납된 거 내놓고 가세요라고 하면 못 내시겠죠. 지금 가슴 아프게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대신 선순위 임차권이나 인수해야 될 임차권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상속받으신 거네요. 말소 기준으로 싹 사라지는 권리다. 그다음에 인수할 것도 없다. 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격에 대한 거는 뭐, 요 정도면 아주 우수한 거고, 문제가 됐던 토지 별도 듣기가 뭔가, 그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 파악은 등기부상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등기부를 열어보면은, 어, 우선 이건 집합 건물에 대한 거니까 집합 건물 등기에서 표제부라는 것은 이 건물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몇 동이죠? 백사동. 백사동에 대한 얘기인 거고, 표제부,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는 뭐냐라는 얘기가 밑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실질적인 소유 관계는 죄송합니다. 요 이제 그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인 게 실질적으로 내가 갖게 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얘기예요. 건물은 2018년도에 1월 19일 날 보존 등기가 돼서 4층 401호고 저희 면적 84.75제곱미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토지 별도 등기가 문제가 되는 게 얘예요. 얘. 18년 1월 18일 날 대지권 등기가 돼서 요 전체 면적 중에 38.24가 소유권 대지권인데 문제가 요 1번 등기가 별도 등기 있고 그 1번 지상에 또 지상권도 설정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물건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토지 별도 등기가 되고 법정 지상권 성립된다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건물을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건물을 같이 졌을 때 얘기입니다. 소유권 보존을 18년 1월 19일 날 했는데, 미래도 건설에서 건물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이 미래도 건설에서 지은 건물인데, 토지 소유권은 누군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럼 토지 소유권을 봤더니, 토지 소유권이 자, 여기 미래도 건설에서 지금 이제 그 개발 사업으로 이제 뭐 획지 구역 하면서 나온 토지겠죠. 그거를 미래도 건설에서 사면서 음, 건물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100% 성립되는 토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미래도 건설에서 뭔가 분할을 못해서 이제 토지 별도 등기로 남아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정도 상황이 되면요. 등기 절차에 대한 것을 뭐 단지 전체에서 어, 진행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 되면 극단적인 상황에서 뭐 이 토지만을 누가 인도한다면은 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에 따른 그 임대료를 내면 돼요. 그거는 이제 다른 시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가 7억에 낙찰받았을 때의 가격 대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계속 거기서도 설명했던 지상권 얘기입니다. 자, 지상권 설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면 전체 이 토지 중에 96.43제곱미터를 영등포구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 없음 30년 동안 지상권 설정한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도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은 이 토지 중에 일부를 지상권이라는 건 토지 위에 아니면 토지 밑에 뭔가 사용하는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있다고 해서 내 건물을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했던 빨간 글씨로 막 되어 있었던 이거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고, 내가 7억 7천, 이제 가격에 대한 거, 7억 7천 4백만 원에 낙찰을 받는다, 8억에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매우 우수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던 법정지상권에 대한 걸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하면은, 이런 케이스입니다. 토지를 A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건물을 A가 짓게 됩니다. 그렇게 갖고 있다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 토지는 A가 갖고 있고, 건물은 B가 갖고 있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에 이렇게 이 토지와 건물은 처음에 그 한꺼번에 지어진 거잖아요. 같이 이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그 토지를 지금도 이 등기상 보면 AA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법정지상권 성립돼서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B가 어떻게든 그러니까 토지가 지금 A에서 거꾸로죠. 이제 B로 바뀐다. 뭐 이랬을 때 문제가 뭐냐? 결국은 이렇게 돼도 법정지상권은 깨지지 않고요. 만약 이 토지를 어떤 사람이 낙찰받거나 인수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나가라 할 수는 없고 법정지상권에 따른 지료 청구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료 청구. 그렇기 때문에 지료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 토지 전체 가격에서 지금 이건 주거용이기 때문에 2%에서 4% 내에 있는 토지 가격을 지료로 판단하고요. 그거를 각각 개별 호가 나눠서 분담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토지 소유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고 그러고 나서 결정되는 것도 2%에서 4% 정도, 뭐 2,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에서 결정되는 거를 각각의 개별호에 있는 건물 소유자, 구분금 소유자들이 분담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 낙찰받는다고 해서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안전하게 낙찰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A가 아니라 B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물음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이 건물을 A가 짓는다고 했을 때 A가 이거에 대해서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건축 허가를 안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것도 대단히 발전인 거지 최근에 신축되는 건물, 지금도 2018년도에 신축된 건물이죠. 이런 쪽에서는 큰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부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법정지상권 됐다고 했지만 온전한 물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